이번 시간 강의는요, 셔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노출의 3요 수업을 해가지고, 감도, 조리개, 이렇게 알아봤죠.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인 셔터입니다. 요게 감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리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리개는 조리개 구멍을 크게 작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그 심도를 조절해 주는 게 조리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조절해 주는 기계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기계 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리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이제 셔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셔터에도 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 시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셔터를 이용한 뭐 촬영 방법이라든가 셔터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그 셔터라는 거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을 조절해주는 기계 장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셔터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따가도 말씀드릴 셔터의 종류에 이제 포칼 프레임 셔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포칼 프레임 셔터 형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작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요? 무슨 부채죠? 그게 쫙 펴지는 거, 이게 국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셔터가 이렇게 접혔다가 열리면서 이렇게 열렸을 때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이게 셔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열었다 닫으면 빛이 덜 들어오겠고, 오랫동안 열었다 닫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양을, 시간을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우리가 셔터다. 조리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멍을 크게 작게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셔터는 이 셔터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셔터인데, 이 셔터도 크게 두 가지 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뭐 제가 다른 시간에 피놀 카메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피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뭐 포칼 프레임 셔터도 아니고, 뭐 이따가 말씀드릴 렌즈 셔터도 아니고요.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따지면 몇 가지 종류가 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채택된 셔터에는 셔터의 종류가 또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셔터는 한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셔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눠지는 또 셔터들이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또 카메라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셔터는 두 개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샘플 사진처럼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주는 이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포칼 프레임 셔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DSLR이나 필름 카메라의 SLR이라든가 뭐 미러리스 카메라라든가 이런 데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이 포칼 프레임 셔터입니다. 포칼 프레임 셔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셔터가 포칼 프레임 셔터라고 볼 수가 있고, 필름 사진에서 포칼 프레임 셔터는 뭐 포칼 프레임 셔터 이외에 나머지 셔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포칼 프레임 셔터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 주는 그 샘플 사진에서 나왔듯이 그게 포칼 프레임 셔터거든요. 포칼 프레임 셔터, 요게 지금 옛날 구형 필름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봤던 자료 사진은 철판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쫙 접혔다 펴주고 접혔다 펴주고 하는 식으로 돼 있지만, 요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어서, 요때 당시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최고 속도가 이렇게 포칼 프레임 셔터지만 높지를 않았어요. 높지는 않았다가 요게 이제 그 전자식 카메라로 바뀌면서 셔터 자체가 요런 구조로 다시 바뀌고 그래갖고 하이 스피드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 셔터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형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셔터가 이 천으로 되어 있고 좌우 진행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상하 주행식이에요. 위로 아래로 떨어져서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요 폭이 가로에서 좌에서 우로 가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열렸다 닫히는 게 폭이 좁기 때문에 하이 스피드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좌우 주행식보다는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셔터 방식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거고, 굉장히 높은 셔터 속도까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그 이상은 아직
못 봤습니다. 8천분의 1초가 최고 스피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아까 봤던 헝겊으로 돼 있던 거, 헝겊으로 돼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요 정도 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즘 사용하는 이런 포컬 프레임 셔터는 8000분의 1초까지 하이 스피드를 더 낼 수가 있다. 고속 셔터를 더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 셔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 앞에 이미지 센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열려진 화면 뒤쪽에 요게 지금 앞에가 요게 렌즈고요. 요 렌즈고 요쪽에 이미지 센서가 있고 요 막이 열리면서 이미지 센서에 빛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포컬 프레임 셔터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카메라에, 그러니까 DSLR이나 SLR 뭐 이런 카메라에 사용되는 게 여기 포컬 프레임 셔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시하지 못할 셔터가 이 렌즈 셔터예요. 조리개가 아니라 이것도 렌즈 뭉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렇게 셔터, 조리개처럼 열렸다 닫히는 시간인데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렌즈 셔터라고 그러는데, 렌즈 셔터는 일반적으로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작업을 시작을 사진을 배우셨던 분들은 이 렌즈 셔터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필름 카메라에서도 SLR, 일안 반사식 카메라 이전에 RFC라고 해서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사진 입문 강의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거기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요즘 또 레트로 용품으로 옛날 카메라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젊은 층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그 RFC라는 게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 그래서 거리계 연동식이거든요. 그런 거리계 연동식 소형 카메라에도 렌즈 셔터가 채택된 게 일반적이었어요. 라이카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 빼고는 대부분의 거리계 연동식은 대부분 다 렌즈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맷이 큰 필름 사이즈가 커지는 중형 카메라부터는 645가 세미판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데, 645는 포칼 프레임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645보다 66 정방형 정사각형을 찍은 6 곱하기 6cm인데요. 요 때부터는 워낙 셔터를 만들려면 구조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66 사이즈 이상의 중형 포맷에서부터는 렌즈 셔터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필름 카메라로 지금도 중형 포맷으로 하셀브라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데, 이 디지털 중형에는 제가 어떤 렌즈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진짜 모릅니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필름 카메라로 보면 그런 렌즈 셔터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 5인치 뷰 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대형 카메라 렌즈 카메라는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다 그 렌즈 셔터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렌즈 셔터는 포칼 프레임 셔터 같은 경우는 셔터막이 열렸다 닫히는 그 철커덕거리는 소리가 이 셔터 막 소리도 있고 반사경이 올라붙었다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셔터의 소음이 큽니다. 셔터의 소음이 크다 보니까 뭐 요즘에 뭐 바디나 렌즈에 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게 없는 옛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진동 때문에 카메라에 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동시에 화면이 다 열려서 빛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열리고 늦게 열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늦게 열린 부분부터 또 이렇게 닫혀 들어가니까 이 노광 빛이 고르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그 노광 얼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단점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뭐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캔디드 포토라고 그래서 그 찍히는 대상 거리 사진 같은 거 찍을 때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몰래 찍는데 그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소리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셔터음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포칼 프레임 셔터는 셔터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캔디드 촬영에도 이렇게 부적합하고, 하여튼 그 장점은 뭐야, 하이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단점이 장점보다도 또 많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전자식으로 바뀌면서는 그런 단점들이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뭐 렌즈 셔터보다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렌즈 셔터는 일단 소음이 없어요. 칙칙 그럽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셧다움이 나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왜냐하면 몰래 찍는 거라든가 상대방의 그런 거를 그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그런 촬영을 못하게 돼 있다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 외국에서 사갖고 들어오면 그게 없대요. 그래서 셧다움을 죽여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또 그걸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렌즈 셔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셧다움이 들리지 않습니다. 칙칙. 그래서 거리라든가 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장소에서는 셔터 소리가 거의 없고, 또 RFC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반사경이 없거든요. 반사경이 없어서 반사경에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도 없어서 그런 면에서 카메라에 진동이 생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캔디드 포토 몰래 찍는 사진에서도 훨씬 더 적합하고, 그래서 전에는 그 거리 스트릿 포토라든가 그 이런 사진을 주로 찍는 사람들은 그 SLR 일반 반사식 카메라보다는 RFC 카메라를 더 많이 선호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에 비해 크다 큰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하이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고속 셔터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렌즈 셔터의 최고 셔터 스피드는 500분의 1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속 셔터를 낼 수 없다라는 게 요즘에서는 가장 큰 문제죠. 옛날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포칼 프레임 셔터도 렌즈 셔터보다 그렇게 몇 배 빠른 셔터 스피드를 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칼 프레임 셔터는 요즘 8000분의 1초까지인데 500분의 1초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하이 스피드 고속 셔터를 내는 게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또 이 렌즈 셔터의 장점은 또 하나 있네요. 뭐가 있냐면 후레쉬 사용할 때 그 셔터 스피드 상관없이 어떤 후레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500분의 1초든 250분의 1초든 이렇게 후레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포칼 프레임 셔터를 사용하는 카메라는 후레쉬 사용할 때 우리 동조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진 입문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동조 타임이라고 있어서 후레쉬 쓸 때는 셔터 스피드 동조 타임 이하에선 사용이 되지만 그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포칼 프레임 셔터 같은 경우는. 근데 렌즈 셔터는 중앙에서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셔터 방식이기 때문에 구멍이 작게 열려도 중앙으로 빛이 들어가서 전체 화면에 그 빛을 쬐주는 거라 화면이 후레쉬를 썼을 때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포칼 프레임 셔터는 막이 이렇게 열렸다 닫힐 때 후레쉬가 터지면 닫힌 만큼은 빛이 가려져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완전히 닫혔을 때 후레쉬가 터지면 전체 화면이 안 찍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게 포칼 프레임 셔터인데, 렌즈 셔터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렌즈 셔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게 최고 스피드가 500분의 1초예요. 지금 여기 자료 사진에 올려놓은 건 다 500분의 1초인데 일반적으로 뭐 400분의 1초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고 빠른 셔터가 500분의 1초다라는 점이 이 렌즈 셔터가 갖고 있는 단점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작은 화면이라 또 안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T나 B가 있습니다. 요런 또 셔터인데 요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요렇게 돼 있는 게 렌즈 셔터다. 그래서 렌즈 뭉치에 설치되어 있는 게 렌즈 셔터고요. 그래서 셔터는 크게 두 가지, 포칼 프레임 셔터하고 렌즈 셔터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포칼 프레임 셔터를 채택하고 있다. 지금 필름 카메라에서는 RFC 카메라나 중형 포맷 이상에서는 렌즈 셔터를 채택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형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셔터 방식이 어떤 셔터 방식인지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편집할 때까지 확인을 해보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렌즈 셔터는 지금 우리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름 사진을 찍는다든가 할 때는 렌즈 셔터도 좀 잘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합니까? 셔터 속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게 정지 동작으로 나오잖아요. 셔터 스피드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슬로우 셔터를 해서 블러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아마추어 사진 하시는 분들이라고 죠. 물론 프로페셔널도 마찬가지고요. 그 슬로우 셔터를 이용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러 장노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장노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장노출을 하려고 하면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숫자가 작은 쪽으로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는 500분의 1, 250분의
10분의 1, 뭐 이렇게 분의 1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분의 1은 써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500, 250, 125, 이렇게 6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분의 1을 붙여주는 게 셔터 스피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초를 500개로 나눈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500분의 1초도 상당히 빠른 겁니다. 2분의 1초는 1초를 2분의 반으로 나눈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의 1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카메라에서 만약에 10하고 저 위에 땡땡 이렇게 점이 두 개 찍혀 있다 그러면 초예요. 그건 초. 그래서 10초, 뭐 30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같은 경우 30초까지 있죠. 뭐 후지 카메라, 후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1초까지 뿐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장시간이 30초까지 있다. 그래서 이게 분의 1초고 그 숫자가 작을 쪽으로 갈수록 초 말고요. 일반적인 이거 인스턴트 셔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간 셔터라고 얘기하는데 순간 셔터에서 아라비아 숫자만 있는 거 거기다 분의 1을 표시해주면 그게 순간 셔터고 그게 셔터 스피드다. 그래서 1초를 500으로 나눈 거 1000분의 1초라는 건 뭡니까? 1초를 1000개로 나눈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다라는 것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것도 요즘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8000분의 1초까지 나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8000분의 1초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하다못해 1000분의 1초나 3000분의 1초, 뭐 2000분의 1초 이런 여기에서도 날아가는 총알이나 이런 것도 타이밍만 잘 맞으면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셔터 스피드라는 거. 그래서 시간이 늦어질수록 블러 처리가 되고 시간이 빠를수록 정지 동작으로 묘사되는 그게 셔터 스피드의 그 표현 효과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셔터는 조리개처럼 조리개와 같이 빛을 조절해주는 기계 장치인데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그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 피사체의 동감을 표현해주는 게 셔터 스피드다. 그러니까 조리개는 빛을 조절해주면서 심도를 조절해주는 거고요. 셔터는 빛을 조절하면서 대상의 동감을 조절해 주는 게 셔터 스피드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런 셔터는 렌즈 셔터가 있고 포칼 프레임 셔터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구분하시면 되고 포칼 프레임 셔터의 장단점 렌즈 셔터의 장단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에서 뭐 다른 카메라로 바꿨을 때 거기서 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실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